예, 드디어 다음 단원인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데요. 바로 스칼라 양과 구분되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여기 교과서를 살펴보니까 길이, 넓이, 부피, 속력 등은 크기만을 가지므로 그 양을 실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속도나 가속도, 힘 등은 크기는 물론 그 방향까지 함께 표시해야 그 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벡터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것을 벡터라고 하며 평면에서의 벡터를 평면 벡터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시각적인 효과가 좋을까 고민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화살표를 사용하여 그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고등학교에서의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살표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화살표의 방향은 벡터의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방향이 점 A에서 B로 향하고 점 A에서 B로 향하고 크기가 선분 AB의 길이와 같은 벡터를 기호로 벡터 A 아니면 AB 벡터 이렇게 읽고요. 점 A를 벡터 AB의 시점 A라고 하는 요것을 시점이라고 하고 B라고 하는 걸 뜻을 종점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 표현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어떤 때는 AB라고 하지 않고 벡터 AB라고 하지 않고 그냥 스몰 A 벡터, 스몰 B 벡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벡터라고 하는 것들의 크기는 절대값을 표현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특별하게 크기가 1인 벡터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기준 단위가 되는 단위 벡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 시점과 종점을 일치하는 벡터를 0벡터라고 하고 기호는 0벡터라고 한다. 즉 A 벡터 시점 A 그 다음 종점도 A죠. B 벡터도 시점 B, 종점 B이기 때문에 이러한 벡터들을 0벡터라고 얘기한다. 이 0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벡터에서 덧셈의 항덩어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알고 나서 벡터라고 하는 것들의 덧셈과 곱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풀이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번. AB 벡터는 1이고 AD 벡터의 길이가 2라고 했을 때 원래는 절대값을 쓰여지는 것들이 좀 맞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분 AB의 길이 선분 AD의 길이가 2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절대값 AB 벡터의 크기는 얼마냐? 뭐 1이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가는 벡터는 대각선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루트 5다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겠죠. 루트 5. 자, 문제 1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ABCDEF에서 BC 벡터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1이 되겠죠. 이곳은 보나마나 1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안 보일 때는 여기 가운데에서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B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길이가 하나, 둘이니까 뭐 2가 되겠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뭐 벡터 뭐 그림으로 보기에는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 벡터라고 하는 것들의 세계는 조금 독특한 세계여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수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벡터를 배우면서 은근슬쩍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이라고 했지만 벡터라고 하는 실수화에 해당되는 실수 수체계랑 비슷한 벡터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때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은 좀 느끼시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두 벡터가 같다라고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 서로 같은 벡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겠다. A 벡터와 B 벡터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네. 벡터에서 크기라고 하는 것들은 길이이기 때문에 재기가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런데 이 방향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이 평행하지만 방향이 반대인 것.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네. A 벡터와 방향이 반대인 것을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수직인 것들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 수직인 것들은 다음 시간에 더 다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벡터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AD 벡터와 같은 벡터는 어떤 당연히 DB 벡터라고 하는 것과 FE 벡터라고 하는 것이죠. B 벡터랑 F 순서 중요하죠. 이거 벡터에서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 FE 벡터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 B2 벡터라고 하는 것과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FG 벡터. 자, 여기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 B 벡터. 그 다음에 C2 벡터. 뭐 이런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문제 3번과 수학 역량 기르기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벡터라고 하는 것들의 새로운 개념에서의 벡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크기와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 벡터가 어떻게 갖다지는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잠깐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수체계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벡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나서 해야 하는 것들은 벡터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인데 두 개의 힘이라고 하는 걸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A에서 B까지 힘을 더하고 보태고 B에서 C라는 지점까지 힘을 보태면 결국은 이 힘의 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A에서 C까지 보내준 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아래 그림을 보았을 때 이렇게 시점이라고 하는 게 동일한 A 벡터와 B 벡터라고 하는 것들의 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A 벡터와 B 벡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대각선 A 플러스 B 벡터라고 하는 것은 A 벡터와 B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쪽으로 힘이 간다. 요것인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문자로 표시했을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A에서 B까지 힘을 주고 B에서 C까지 힘을 줬다라고 한다면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중간 B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A에서 C까지 힘을 준 것이다. A에서 결국은 B를 거치지 않고 C까지 그냥 이렇게 쭉 힘을 준 거와 같은 것이다. A, B와 거기 꼬리를 물어서 B에서 C로 가는 이러한 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A에서 C까지만 표현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특별하게 이제 A 벡터에다 0 벡터를 더한 것은 뭐 꼬리에 꼬리를 물은 방법으로 식을 쓴다면 AB 벡터에다가 BB 벡터를 더한 것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봤자 AB 벡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 벡터는 BA 벡터다. 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 1번에서 여러분들이 A 벡터와 B 벡터에 의해서 이 합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하나, 두 칸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갔으니까 하나, 셋, 넷, 다섯 칸이니까 이렇게 A 벡터를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A 벡터니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A 벡터에다 B를 더한 것, B 벡터에다 A를 더해도 되겠죠? 이렇게 평행사 변형 그려주고 이 대각선으로 표시하면 이것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요 벡터라고 하는 걸 그대로 여기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 옮기는 게 좋겠죠. 한 칸에 세 칸을 이렇게 B 벡터를 옮겨주면 똑같이 옮겨준 것이죠. 세 칸, 세 칸. 결국은 A 더하기 B 벡터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뭐 꼬리에 꼬리를 물게 옮긴 것이고 요것은 대각선을 평행사 변형을 이용해서 옮긴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B 벡터와 A 벡터를 더한 것은 어떻습니까? 같은 결과가 있죠. 이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처럼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성립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것들은 어떨까요?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A, B를 더한 벡터에다가 C를 더하나 그림에서 보시면 A와 B 벡터가 어딨냐 하면 요 벡터죠. A, B 벡터를 더한 것 여기에다가 C 벡터를 더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나 그 다음엔 A 벡터에다가 BC 벡터를 더한 B가 어디냐 BC 벡터를 더한 그러면 그 B 벡터에다가 C 벡터를 더한 요것 좀 어쨌든 그림에선 좀 표현하기가 그렇네. 그 벡터를 더한 것들의 순서를 바꾸어도 뭐 이게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벡터에서는 덧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마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간단히 나타내라라고 한다면 요것도 한번 보시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요것은 뒤에 있는 것은 A, D 벡터가 되고요. 그러면 요 순서를 바꾸어서 교환 법칙을 이용하면 DB 벡터라고 한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 결국은 AB 벡터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고 요것도 꼬리에 꼬리를 물면 AC 벡터가 되고 자, 여기에서도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죠. CD 벡터라고 하는 것과 DA 벡터라고 한다면 꼬리에 꼬리를 또 물어서 결국은 AA 벡터가 된다. 이것은 0 벡터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 묻는다면 뺄셈에 대한 이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